화요일 오전. 언니, 혹시 많이 바쁘세요? 네?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혹시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별건 아니고, 혹시 내일 준호 봐줄 수 있나 싶어서요. 준호요? 갑자기 왜요? 출산 후에 우울증이 와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준호가 있어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음, 조금 이따가 가는 게 어떨까요? 준호도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애가 조금 자라고 난 후 여행을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땐 늦는다고요. 친구들은 이제 파릇파릇한 청춘을 즐기고 있는데 전 이렇게 육아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매번 자기들 얘기만 해대서 소외받는다는 기분도 느낀단 말이에요. 언니 내가 왜 떨리다는 게 좋아요?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전 계속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 같네요. 아가씨, 이제 준호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언니가 해요? 그리고 엄마가 언니 집에서 논의가 막히라고 했거든요? 제가 애 낳고 몸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보상 하나 못 받는 게 맞아요? 아가씨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갓난아이를 봐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바빠요. 그건 모르겠고 준호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근교로 바람 쐬러 나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워요? 짜증나. 잠시 후. 넌 혜연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했다고 그러세요? 혜연이가 혼자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바람 한 번 쐬는 게 그렇게 싫어. 애가 얼마나 갑갑하면 세연이 너한테 연락했겠어. 안 그래? 그래도 이제 100일이 지났네요. 엄마 손길이 고픈 나이인 만큼 케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가을이 낳고 힘들었는데 아이가 중요해서 외출도 안 했어요. 너랑 혜연이가 같아. 너야 내 아들이 매일 집에 들어가지만 혜연이를 봐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오죽하면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하겠어. 그냥 숨 좀 쉴 수 있게 며칠 네가 봐. 애 하나 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이도 일찍 나가야 해서 아기를 보는 건 힘들어요. 새벽에 울면 그이도 깰 건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넌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니? 아님, 못 들은 척이라도 하는 거야? 어차피 가을이도 아빠를 더 좋아한다면서. 그럼 네가 애 방에서 자고 애랑 아들을 같이 재우면 될 거 아니야. 설마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전 정말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였다고요. 애가 평생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혹시라도 아니, 혜연이가 나중에 너희 애도 봐줄지. 그러니까 당분간 돌보려. 이번만이에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 만큼 그렇게 오래는 못 봐줘요. 그날 저녁. 오빠, 내일 준호가 우리 집에 올 거야. 준호? 혜인이 아들 이름이잖아. 근데 걔가 갑자기 왜 온다는 건데? 자긴 여행 가야 하니까 나보고 봐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행을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몸을 추스리자마자 여행부터 다닌다는 게. 일이 이렇게 된 거 이번 한 번만 봐줘야지. 근데 다음에도 그러면 매정하게 잘라버려. 아니 네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집에서 가사 일에 재택근무까지 하는 사람인데 가난 애를 어떻게 키워하겠어. 나도 그래서 말했는데 어머님이 전화 와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 혹시나 훗날 우리 애를 아가씨가 봐줄 수 있지 않냐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거든. 아가씨도 이번에 내가 안 된다고 몇 번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행동은 안 하지 않을까?
글쎄, 걔가 워낙 기상천외한 짓을 많이 벌려서 나도 확답은 못 해주겠네. 일단 마음 넓은 우리가 좀 참자. 그리고 혜연이가 그런 건데 준호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것도 그렇긴 하지. 일단 이번엔 넘어가겠는데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못할 것 같아. 한 달 후. 언니 어디 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지금 미팅하러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끝내서 전화 받은 거예요. 언니 주제에 무슨 미팅을 한다고 그래요? 아이, 그래서 집에 언제 가겠다는 건데요? 이제 끝났으니까 장 보고 가야죠. 근데 무슨 일인데요? 언니 옆집에 준호 맡겨놨으니까 가는 길에 데려가라고요. 저 지금 비행기 타야 되니까 전화 끊을게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 그리고 준호를 저한테 말도 없이 옆집에 맡겨놨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지금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하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행 계획이 잡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니가 집을 비울 거라고 제가 상상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옆에 맡겨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겠어요? 끊자마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전화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세연이가 이제 연락된 거 있지? 그래서 준호 맡겨놓은 거 날려준다고. 근데 세연이 좋은 사람이네. 신호 놀러 다니라고 돈도 줘, 아이도 봐줘. 야, 그런 올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 내 복 아니겠어?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어떡할 건데? 너네 집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근데 너무 그러지 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다가 너한테 한번 사달난다. 그러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뭔 일 생겨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난 여행이나 잘 갔다 와야지. 그러고 보니 열대지방이라 망고가 많다고 안 했나? 1일 3망고 하고 와야겠다. 이래서 베트남에 놀러 간다니까. 아휴, 그래, 가자. 애들 먼저 탑승하는 곳에 가 있어. 잠시 후. 어머, 가을이 엄마 왔어? 애기 데리러 왔나 보네? 네, 언니. 준호 데리러 왔어요. 저 대신 아기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말 못하는 애잖아. 눈만 안 떼면 되는걸? 근데 손님 오기로 한 날엔 집 안 비우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맡겨서 당황스럽더라. 아, 사실 저도 방금 전화 받았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맡겨놨다고 하는 거 있죠? 요즘 젊은 사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걸까요? 나도 내 딸은 이해가 안 가더라. 가을이 봐봐. 가끔 독특하다 싶은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 요즘엔 다 잘한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 그냥 이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엔 좋을 수 있어. 아, 맞다. 이럴 게 아니라 아이 데리고 가. 나도 저녁에 외식 약속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 지금 데리고 나올게. 네, 언니. 고마워요. 나중에 제가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게요. 그날 저녁. 여보, 준호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혜연이도 온 거야? 아, 오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가씨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미팅이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끝나고 보니까 부재중이 10통 넘게 와 있더라. 그래서 전화했는데 옆에 세진이네 알지? 거기에 준호를 맡기고 자긴 비행기 타러 간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애를 모르는 집에 맡겨놓고 자긴 놀러 갔다고? 이 기집애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오기는 한데? 몰라.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건지 전화도 안 돼.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다못해 어머님한테 맡기면 되잖아. 굳이 일하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게 총 몇 번째야? 거의 한두 달 만에 3번이나 여행 가는 게 맞나? 그리고 만약 해외에서 이상한 바이러스 달고 오면 아이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가? 준호가 어릴 때 이러는데 좀 더 크면 어떡하겠어.
아가씨 성격상 혼자 있으라고 하고 홀라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럴 거면 남편 쪽에서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아, 지금 애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이 사실 알고 있어? 이번 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내가 말을 하면 뭐해. 지금까지 내내 아가씨 이해해라. 혼자 애 키우지 않냐. 혼자 낳고 몸조리 했는데 지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같은 말씀만 하셨는걸. 이번 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이건 아니지. 물론 그런 분들은 아니시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한테 준우 맡겼다고 생각해봐. 실수로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겠냐고.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리고 궁금한 게 아가씨는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걸까? 직장 하나 없는 사람이 목돈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알아봐야겠다. 일단 엄마랑 전화하고 올게. 잠시요. 어머,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혜연이 여행 가는 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그걸 모르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니? 지금 애를 이런 식으로 맡기고 하면 어떻게 하란 거야. 가연이도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웠더니 옆집에 애를 맡기고 홀라당 여행을 가버려? 엄마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 그럼 애 데리고 비행기를 탈까? 여권도 없는 애 데리고 가봐라. 출국도 못하는 거 알면서 그래? 네가 손윗 사람이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유, 가연이에게는 직장도 변변찮으면서 일한다고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집에서 먹고 놀면서 얼마나 본다고 그러니? 그냥 혜연이 애나 봐주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낫지. 안 그래? 안 그래 같은 말이 지금 나와. 만약에 우리가 집에 없는 날이었다고 생각해봐. 갓 태어난 준호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엄마는 알고 있었음. 내가 봐줄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연이도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봐주긴 했는데 어민이 일하는 애야. 집에서 작업하느라 낮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아유, 넌 그새 가연이 편에 돌아선 거야. 동생이 힘들어서 휴식을 취하겠다는데 오빠가 돼서 그거 하나 응원 못 해줘. 내가 진짜 너 같은 애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100일 좀 넘은 애를 아무데나 맡기고 여행 가는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엄마 손길보다 못한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언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준호가 나랑 뭐가 달라. 엄만 양심이란 것도 없지. 이번엔 우리도 대처할 틈 같은 게 없었으니까 넘어가긴 할 건데 다무는 절대 안 돼. 정 봐줘야 될 것 같음.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가 봐. 야, 정재현.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한다고? 아, 끊을게. 그날 밤. 오빠, 괜찮아? 얼굴이 계속 안 좋아서 그래. 그냥 우리 집 사람들은 왜 그러나 싶어서. 사실 준우나 나나 입장이 다르지 않았거든.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혜연이랑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어. 나도 혼자 자급자족했어. 그러다가 엄마가 혜연이 친부를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어. 엄마가 힘들었던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이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 오빤 준호한테 자신을 투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님한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 난 왜 그렇게 반응하나 싶었어. 그냥 내가 보였거든.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내 어린 시절이 딱 이랬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 알았어. 그리고 그만 이해해. 그러니까 힘들 때 나한테 말해줘. 큰 힘이 안 돼도 옆에서 지지는 해줄 수 있으니까. 고마워, 가연아. 며칠 후. 언니, 나왔어요. 진우야, 엄마 왔어. 아가씨, 좀 앉아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지금 한두 달 사이에 5번이나 애 맡긴 거 알고 있으세요? 엄마라는 자각이 있긴 한 거냐고요. 그럼 집에서 애나 보면서 나이 들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어떡하란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애가 있으니 포기하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부모로서 성장 시기에 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가씨는 여행 때문에 준호한테 그 무엇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오자마자 잔소리 할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기분 좋은데 언니 때문에 나빠졌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언성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자기 잘못은 모르겠단 거네요. 다음부터 이런 짓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긴 하시냐고요. 맡길 거면 미리 날짜랑 시간을 말하셔야죠. 무턱대고 옆집에 맡겨놓으셔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아, 네. 하루 이틀 봐주는 거 가지고 진짜 뭐라고 하시네. 2주. 저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가니까 준호 보낼게요. 안 봐준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뭐라고 하시네. 아, 엄마한테 일러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감히 고절을 보여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시간 안 나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빠른 시일 내로 떠나신다는 거 아닌가요? 내일 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정 못 가게 할 거면 언니가 다 물어주시든가요. 내일 아침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결국 해줄 거면서 왜 이래? 전 해준단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일정 없어서 봐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깟 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요. 됐고, 내일 아침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시요. 아, 오빠, 진짜 아가씨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대뜸 일주일 동안 유럽 가니까 준호를 또 맡기러 온다고 하잖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깟 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서 애를 보래. 이거 진짜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안 되겠다. 당신도 짐 싸. 우리 집에 와서 혼자 두고 가든 말든 나가버리자. 내일 갈 만한 숙소 찾아볼게. 가을이도 우리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했잖아. 당장 여권 만들 순 없으니까 제주도나 가자. 회사에는 연차 쓴다고 말해 놓을게.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러다가 무슨 문제 생기진 않겠지? 애초에 봐준다고 말하지도 않았잖아. 일정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건 혜연이 아니야?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가자. 아, 이왕이면 전화 꺼놓는 게 좋겠지? 지금 작정한 거지? 근데 오빠,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이번 일로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괜찮은 거 맞아? 솔직히 선은 엄마랑 동생이 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연 끊어버리든가 해야지. 이 정도로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면 연락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나을 수 있어. 이건 내가 잘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린 우리 인생만 신경 쓰자. 그리고 준호는 매제한테 연락해볼 생각이야. 준호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어 했잖아. 혜연이가 반대해서 그렇긴 못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매제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혜연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 오빠 생각이 그렇다면야. 근데 두 사람 일에 우리가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닐까? 근데 이게 지속되면 아이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러 방향을 고려해 봐야지. 그럼 오늘 밤에 바로 떠날 거니까 짐만 챙겨줘. 알았어. 그날 밤. 의도치 않게 가족여행을 가게 됐네. 근데 비행기가 내일인데 우리 어디서 자? 오늘 하루만 모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자. 휴대폰은 꺼놨어? 난 업무폰만 켜놨는데 정 안 되면 이걸로 길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자. 이번 일로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난 바라지도 않아. 만약 이런 걸로 깨달을 수준이었음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 아무리 네가 우리 가족이 됐다고 해도 염치라는 걸 챙겼어야지. 자기 필요할 때마다 도움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긴 하지.
아가씨는 무대뽀로 밀고 들어오는 성격이니까. 근데 걱정이긴 한데 어머님이 이번 일을 쉽게 넘기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중간조율 잘하라고 있는 게 남편 아니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오빠. 다음날 아침. 너 지금 뭐 하는데 아직도 안 와?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몰라서 그래? 미안해. 지금 준호 데리고 공항 가고 있어. 곧 도착이니까 좀만 있어. 뭐? 지금 우정여행에 애를 데리고 오겠단 거야? 됐어. 하긴 학교도 얼마 안 다녔는데 우정여행이 뭐겠어. 애 데리고 올 거면 미리 말을 해줘야 되지 않아? 원래 데리고 갈 생각 없었단 말이야. 근데 세연이가 잠수 타버린 걸 어떡해. 집에도 가봤는데 조용한 게 인기척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야, 여권은 있긴 해. 아무리 아끼래도 여권이 있어야 들어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넌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애 엄마랑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어. 그리고 설사 여권이 있다 해도 아기랑 다니면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 모르지. 그냥 넌 너대로 놀고 우린 우리끼리 갈게. 그리고 경비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 네가 그랬잖아. 갑자기 못 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 여행비는 회수 안 하기로. 알겠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번 여행에 쓴 게 얼마인데 같이 안 간다고? 그리고 비행기 취소값은 내가 가진 게 맞잖아. 너 웃긴다? 미희가 못 간다고 했을 때 네가 한 말 기억 못해? 환불한 걸로 잘 먹고 잘 논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당하니까 못 참겠다 이거야? 그거 마음에 안 들면 걔에서 빠지면 될 거 아니야. 야, 너희가 이러고도 친구야? 친구 버리고 지들만 살겠다 이거냐고. 진짜. 이놈의 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진짜 양육비만 아니면 이런 곤욕도 없었을 텐데. 너 설마 우리랑 여행 다닌 거 애 양육비야? 야, 정혜연. 너 미쳤구나. 애한테 쓸 걸로 지금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따라온 거네. 치가 떨려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잠시 후. 오늘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준호는 왜 데리고 있는 건데? 세연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준호 맡기러 간다고 했더니 집 비우고 사라졌잖아. 내가 애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게 맞아? 가연이겐 생각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희누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사라졌다고? 재은이한테 연락해봤어?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아예 작정했는지 전화를 꺼놓고 있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 여행인데 파투나게 만드는 거야. 네, 이것들을. 혜연아, 너무 그러지 마라. 엄마가 아예 이것들 불러다가 한 소리 할 테니까. 할지 못할지 구분 못하는 애들은 혼 좀 나야 돼. 진짜 많이 혼내줘. 그리고 나도 여행 못 간 거 돈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도 입었으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연하지. 2로 제주도가 가족 단위로 가기 괜찮은 것 같아. 가을이가 테디베어 박물관 좋아해서 다행인 거 있지. 덕분에 제대로 쉬고 온 것 같은 기분이라니까. 그렇지. 근데 혜연이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 전화 켜봤어? 와, 이게 뭐야. 시간당 10통은 걸은 것 같은데. 메신저런 욕도 적혀서 왔어. 준호 못 맡겨서 여행도 못 간 것 같네. 넌 엄마한테 왔네? 전화해봐야겠다. 근데 오빠, 이거 먼저 보고 전화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여행비 물어내라고 하는 걸? 나 때문에 여행 못 갔으니까 피해 보상으로 총 800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뭐? 그걸 우리가 왜 줘? 애초에 못 봐준다고 했는데 말이야. 안 되겠다. 내가 희연이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할게. 잠시 후.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인데? 그건 오빠 아니야? 내가 준호 봐달라고 했지? 근데 말도 없이 잠수 타는 게 맞아? 지금 그거 때문에 친구들이랑 절교하고 나 여행도 못 갔단 말이야. 안 된다고 저번부터 얘기했어. 야, 너 내 엄마라는 게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냐? 하다못해 네가 돈이라도 벌면 몰라.
그거도 엄마 돈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 아니거든? 나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다고. 그걸로 알아서 여행 가겠다는 게 큰 잘못이야. 내 주머니 사정 걱정할 거면 오빠는 언니 관리나 제대로 해. 지금 이게 신우이한테 할 행동이냐고. 충분히 잘했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우리가 네 하인하녀도 아닌데 네가 통보하면 무조건 애 봐줘야 되냐? 정 도움받고 싶으면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던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애나 봐주려고 나랑 결혼한 사람 아니야. 어차피 놀고 먹는 사람인데 내가 일거리 하나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잖아. 일이라고 해봤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는 주제. 넌 그런 거 하나 못 해보지 않았냐? 근데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설마 그 매달 들어온다는 돈이 애 양육비야? 너 그거 건들면 인간 아니다?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어차피 양육할 때 쓰라고 준 거잖아. 사회화 기르는데 딱 아니야? 넌 애가 걔야? 사회화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딴 말이 나와. 네가 지금까지 애한테 뭘 해줬는데? 백날 천날 놀러 다닌다고 가연이한테 애 맡겼잖아. 누가 알면 우리가 둘째 낳은 줄 알아? 그따위로 할 거면 키우겠다는 매지한테 보내. 알겠어?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공짜로 돈 들어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애야 뭐 적당히 먹히고 입히면 되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면 그게 맘충이란 거야. 아, 오빠는 대디충이네? 아빠잖아. 야, 앞으로도 우린 네 자식 안 봐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요. 넌 무슨 짓을 했길래 혜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 내가 일을 갖고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우이가 애 좀 봐달라고 했는데 연락 안 되는 게 말이 되니? 전 애초에 못 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사이를 다 벌리고 난리야.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엄마 뭐가 잘나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엄마, 딸 교육 제대로 시켜. 엄마가 오냐오냐 하니까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애 양육비였다면서? 일도 안 하는 애가 그럼 무슨 돈으로 기저귀나 분유를 사 먹인다는 건데? 그게 왜? 어차피 어디 가서 증명할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렇다고 우리가 애한테 분유를 안 사줘, 기저귀를 안 사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가씨는 어머님은 준호 보호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이에게 쓰여져야 하는 걸 횡령해놓고 뭐라고요? 그거 아빠 쪽에선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엄마랑 혜연이는 그렇게 살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 근데 엄마랑 혜연이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하는 아나무인 같으니까 우리도 굳이 인연 이어갈 생각 없어. 가을이가 두 사람 보고 뭘 배울지 무섭거든? 앞으로는 연락도 방문도 하지 마. 찾아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잠시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여행 하나 못 간다고 우리한테 이런다고? 미안해. 엄마랑 혜연이가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괜찮아. 근데 오빤 괜찮겠어? 가족으로서의 연을 끊어버리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그래도 오빠한텐 피로 이어진 가족인데 걱정돼서 그래. 비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도 난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해. 너랑 가을이랑 백년해로 해야지. 그리고 무르게 넘어가면 평생 당신이 준호 키워야 돼. 그래도 괜찮겠어? 키우는 건 그렇다 쳐도 두 사람 태도가 화나게 만들겠지. 그럼 이제 준호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아가씨가 양육을 제대로 할까 싶어. 그래서 매제한테 연락해 보려고. 사실 얼마 전에도 저녁에 만났었어. 혜윤이한테 연락을 못하니까 나한테 잘 지내냐고 하더라. 보고 싶은데 혜연이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나 봐. 차라리 이런 일이 있는 거 알면 소송 같은 걸 해서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자기 사랑하는 아빠한테 잘하는 게 준호한테도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긴 귀띔해주는 건 상관없겠지?
다음 날, 점심. 안녕하세요, 주영씨.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나요?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매달 준호목 양육비 아가씨한테 보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준호한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에? 해외여행이라뇨? 지금 그럼 갓난애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저한테 맡기고 가세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 집에 애를 덜컥 맡기고 저한테 말하기도 하고요. 너무 빈번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애 잘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이에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아가씨한테 잘 있다고 초반에 보내드린 건데 준호 양육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이랑 혜연이한테 말해봤는데 안 됐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 매제가 더 잘 키울 것 같아서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네요. 사진이나 영상만 보면 행복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방치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경을 더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 걔가 여행 간다고 또 맡긴다면 준호 쭉 돌봐주실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손에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선 살해하도록 할게요. 살해는 괜찮아요. 저랑 남편 언제든지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이번에 또 잠수 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번에 손해배상도 안 해줬잖아요. 내가 그때 날린 돈이 80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요.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하세요. 분명 그 일도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말했을 텐데요. 저한테 이래봤자 좋은 꼴 못 보세요.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야 그렇다 쳐도 준호까지 오빠가 외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잠수 타면 현관문 앞에 놓고 그냥 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거 6인 거 몰라서 그러세요? 그거 신고하면 아가씨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언니가 연락만 잘 받으면 그런 일 생기지도 않을걸요? 설마 가을이한테 전과 있는 고모 만들 생각은 아니리라 믿어요. 그럼 내일 봐요. 잠시 후. 뭐? 현관 앞에 두고 간다고 했다고? 야, 정신 나갔대? 지금 날씨에 애를 밖에 두면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변하질 않아? 그냥 준호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준호 양육한다고 말하면 안 될까? 양육비는 안 받아도 우린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가을이도 동생이라고 엄청 좋아하잖아. 갓난애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 혼자 1살, 5살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그래. 괜찮아. 가을이도 준호만 오면 사고 안 치고 옆에 앉아서 의젓한 모습 보여주거든. 그렇다고 저 집에 맡기면 애 접종은 제대로 하겠어?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우리가 육아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 가사 일에 근무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요즘은 일 무리하게 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우리가 키우도록 하자. 다음 날. 아가씨, 자꾸 이런 식으로 굴 거예요? 그리고 애를 잘 먹여야죠. 지금 몇 번을 봤는데 몸무게가 같은 게 맞아요. 한참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아, 진짜 시끄럽네. 그럼 언니가 키우든가요. 자기가 키워줄 거 아니면서 나한테 왜 화를 내는데요? 그냥 언니는 큰엄마 역할만 딱 수행하면 되는 거 몰라서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태어난 준호가 불쌍해서 그래. 엄연한 아동학대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그럼 찾으려 안 올 테니까 혼자 키워보시든가요. 왜? 각서라도 써줘요? 이거면 되겠냐고요.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짜증이야, 씨. 야, 너도 거기서 잘 살아.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낳은 자식의 발달이 느리면 걱정도 안 돼? 야, 지금 신우한테 반말을 찍찍 내뱉었어? 너 같은 사람은 존중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 준우 데리고 안에 들어가 있어. 엄마 고모랑 할 말이 있을 것 같네. 사람답게 좀 살지. 네가 뭐가 잘나서 나한테 입을 여는데 자식 버려두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이 부모라고 칭해질 수 있어? 넌 부모가 아니야. 그냥 생물학적 부모일 뿐인 거지. 키우지 못할 거면 낯을 말았어야지. 책임도 못 질 일을 왜 저지르는 건데? 그래. 차라리 각서라도 받았으니까 내가 키우지 뭐. 너 같은 애보다 우리 집에서 더 행복하게 지낼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네가 왔을 땐 우리도 여기 없을 거니까. 알겠어? 그날 저녁. 오빠, 우리 이사 가자. 여긴 월세 내주면 되잖아. 모아놓은 적금 깨면 아파트 전세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찾아와서 얼마나 깽판질지 상상이 안 돼. 그래, 그럼 매물 알아보자.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렇지. 당신한테 키우라니? 자기 배 아파서 나왔잖아. 보성애가 그렇게 없을 수 있나?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지우지 못해서 낳은 거니까. 준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귀엽고 순한 애긴데. 곧 매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좀만 힘내자. 그리고 매물은 최대한 빠르게 알아볼게. 그곳에서 꽤 살아야 되니까 주위 환경도 잘 보고 가자. 나도 내일 부동산 가서 한번 알아볼게. 오빠 직장이랑도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잘 찾아봐야겠어. 나야 차가 있으니까 너무 멀지만 않으면 돼. 이왕이면 여기랑 많이 떨어지는 게 좋겠지? 근처에 살면 혜연이나 엄마가 찾아올 것 같아서. 정반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고려해서 알아볼게. 한 달 후. 언니 이사 갔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빠요. 휴대폰 번호는 언제 바꾸셨대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더니 아가씨를 기분이 나쁜데요? 언니, 준호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요? 양육을 맡긴 건 아가씨였잖아요. 각서도 쓰고 가셔놓고 이제 와서요? 지금 양육권 변경 문제 때문에 재판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준호 뺏기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이없는 소리 마세요. 솔직히 잘 됐다 싶네요. 아가씨, 그동안 준호랑 같이 시간 보낸 적 있나요? 뭐만 하면 여행 다녔잖아요. 아가씨보다 제가 양육한 날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양육권 빼앗기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내가 지금 자식 잃는 걸 봐야겠어? 돌려보내라고 했잖아. 이거 납치를 신고하기 전에 집으로 보내라고. 알겠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제 와서요? 근데 저도 아가씨보단 주영씨 편이라서요. 그게 준호한텐 더 나은 환경일 것 같거든요? 지금 짜고 치는 거지? 갑자기 나한테 소송 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다 네 짓인 거잖아.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그렇게 탐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탐? 너 같은 엄마는 세상에 필요 없어. 애한테 엄마라는 단어 꺼내지 마.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까. 6개월 후.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양육권 가져오게 된 거 축하드려요.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손주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데리러 오게 된 건데 둘째를 뺏는 기분이라서 죄송하네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가씨랑은 어떻게 됐나요? 전화가 오고 있긴 한데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 듣질 못했네요. 양육에 성실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박탈할 수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면 국민보험 자격 정지되잖아요. 그런 기록들도 있다 보니 양육에 성실하지 않았던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매달 줬던 양육비도 자기한테만 썼기 때문에 쉽게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항소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쪽 변호사도 이건 못 이긴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동안 몰래 썼던 것도 저한테 돌려줘야 돼서 아마 골머리 썩고 있을 거예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사실 몰랐음 준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니에요. 준호야,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오빠가 어떻게 그래? 지금 동생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하도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바뀌질 않아? 네가 잘못했던 거 절대 인정 못하겠어? 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남는 거 유용해 쓴 게 그렇게 잘못이니? 엄마, 그렇게 살지 마. 유흥? 사람이 즐길 수 있지. 근데 한 아이 양육자가 아이는 뒷전이고 자기만 챙긴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정혜연. 너 정신 똑바로 챙기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재판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니까. 그럼 난 이 창창한 나이에 아이나 보라는 거야? 그럼 내 청춘은 어떻게 하라고? 네가 저지른 거지. 그게 싫었음 결혼도 임신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인생이 중요하면 그냥 너 혼자 살아. 애꿎은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그리고 엄마도 똑같네. 엄마나 딸이나 하는 행동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 됐어. 내 인생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들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날 누가 키웠는데. 엄마가 날 키우긴 했어. 난 나 혼자 자란 거야. 엄마가 날 원망할 때 그거 꾹 참고 혼자 버티고 버텨서 이렇게 자란 거라고. 그동안은 엄마를 대우해줬지만 이젠 아니니까 둘이 잘 살길 바라. 잠시 후.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끝났나 보다. 질긴 인연이었던 것 같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으니까 힘내. 알겠지? 그렇게 하자. 근데 준호는 잘 갔을까? 이제 사랑만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주영 씨가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잖아. 재판도 잘 진행된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가을이랑 오순도순 살면 되지.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준호 보러 가자. 가을이도 동생 보고 싶다고 오늘 침울해 있거든. 그래, 그렇게 하자. 신우나 신모랑은 연락을 영원히 끊었어요. 남편이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준우랑은 종종 만나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사정을 아는 여자분이 새엄마가 돼줘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주영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빼돌렸던 양육비를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단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잘 자랐음에서 한 달에 200을 보냈단 걸 생각하면 3달 정도는 고생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부모는 낳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학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낳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